자,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보셨던 PPT에 있는 사이트 URL로 들어가 보시면 jakarta.apache.org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jakarta.apache.org 사이트에서는 통캣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오픈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픈 프로젝트의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오픈 프로젝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중 좌측 메뉴에 보시면 익스트라 자카르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하단에 통캣이라는 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통캣 이외에도 우리가 이 자카르타 프로젝트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이 몇몇 가지 있긴 한데요. 뭐 POI라든지 아니면 뭐 커먼스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통캣이라고 하는 그 링크를 따라오시게 되면 아파치 통캣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분이 보일 거고요. 좌측편에 그 다운로드라는 영역에 7점대, 6점대, 5.5 버전대가 이렇게 링크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 버전들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 자바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7점대를 사용하시게 되면 JDK 7을 설치하셨을 때 그때 7까지 호환되는 버전으로 통캣 7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통캣 6 버전 때는 이제 JDK 6 버전, 그 다음에 5점대는 5 버전,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각 버전을 클릭하셨을 때 지원되는 그 JDK의 버전 범위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뭐 리드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설명들을 읽어 보시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현재 6.0.35라고 하는 통캣의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캣 다운로드 영역은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스 영역입니다. 자, 이 영역에 있는 것 중에 zip 파일로 묶여 있는 영역이 바로 소스 버전이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설치 버전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해본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스템에 맞는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적절한 소스 버전과 그 다음에 인스톨러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단의 taru.gg 같은 경우는 솔라리스나 아니면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설치 버전부터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는 다운로드가 되면 exe라는 실행 파일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고,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소스 버전을 64비트 윈도우즈 칩도 역시 마찬가지 클릭을 통해서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설치 버전은 다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서버라는 부분이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용자들이 웹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묶어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두 개의 파일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영역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두 가지를 복사를 한 후에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c루트 영역으로 갈까요? c루트의 자바라는 영역에 우리가 JDK 1.6이라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었었죠. 그러면 여기에 학습이라고 하는 스터디라는 폴더를 가면 되겠습니다. 자, 스터디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두 개를 넣어줍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설치 버전부터 먼저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치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일단 더블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진행하면 마법사가 뜨게 될 거고요. 넥스트 버튼 누르고 우선 라이센스에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통캣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툴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커스텀이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스텀으로 정의해 놓고 전체 풀로 설치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커스텀을 사용하시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경로 부분을 직접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스텀으로 해두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설정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포트를 몇 가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트는 여기에 있는 커넥션 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8080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자바는 8080이라는 포트 번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8080은 자바 포트구나. 다른 사람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램 만들 때도 8080 포트는 쓰지 말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8080 포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저는 레진하고 함께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80 포트로 여기를 저는 이제 변경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커넥션이나 셧다운을 위해서 다른 포트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포트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드민 1, 2, 3, 4, 5, 6, 7, 8 정도의 간단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넥스트를 누르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커스텀을 설정을 했는데요. 커스텀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은 JRE, 자바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 영역을 알려달라는 건데 실행할 수 있는 영역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JRE 영역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치한 JDK 영역까지 굳이 이제 알려줄 필요는 없을 거고요. 원하신다면 JDK 영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그쪽 영역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컴파일러까지 들어있는 자바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얘가 설치될 영역을 이제 표시해 주는데 우리가 자바를 설치할 때 자바 C루트의 자바의 JDK 1.6이라고 설치를 했었죠. 그렇다면 동일한 폴더 위치에 자바라는 폴더 위치에 방금 스터디라는 폴더 하나 만들었었죠. 스터디라는 폴더에 DOM-CAT 통캣 6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동일한 로케이션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저랑 게시판에서 질문을 이제 주고받을 때 이러한 패스 때문에 혼돈은 발생하지 않겠죠. 역시 마찬가지 전체 소문자로 해서 설정을 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커스텀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톨을 시켜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가 인스톨되고 얘는 시작 메뉴에 이 통캣을 시작하고 종료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뜨게 됩니다. 리드미 파일은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 아파치 통캣을 바로 실행시켜볼 수 있도록 run 아파치 통캣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통캣 아이콘이 이 하단 영역에 아파치 통캣 6.0이라고 해서 하나가 생기게 될 거고 시작이 되는 이렇게 녹색의 화살표 모양의 표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이 아이콘이 아파치 깃발을 나타내는 그 표시죠. 그래서 이건 통캣의 아이콘이고 실제 통캣은 여기에 고양이 모양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이 통캣의 모양이 됩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통캣이 실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통캣 서버가 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 상에서 새로운 창을 열어주시고요. 새 창에서 http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접속할 URL 주소를 적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웹서버 자체를 지금 학습하고 계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IP 주소를 입력하든지 여러분들 컴퓨터가 만약에 그 웹상에 공개되어 있다면 그 도메인 주소, 다시 말하면 프리렉 같은 경우는 프리렉.com이라는 것이 도메인 명이 되겠죠. 예전 네트워크 설명을 드릴 때 도메인 명이라는 것이 IP 주소를 매핑시켜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식으로 도메인 명을 입력을 하셔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도메인 명도 잘 모르겠고 IP 주소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호출할 때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약속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localhost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localhost라는 단어나 혹은 127.1
0.0.1이라는 IP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루프백 IP라고 해서 자기를 호출하는 IP 주소다 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서 접속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프리렉 사이트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때 사실 프리렉 사이트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인 포트 번호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콜론 80이라고 기재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포트 번호를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접속을 하시면 서버가 기동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0이라는 포트 번호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기재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관계없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기재를 하셨으면 엔터를 쳐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파치 통캣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이건 특정한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가 서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어버렸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 아파치 통캣을 끄지 않는 이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IP 주소를 그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pconfig라고 커맨드 창에서 적어 보시게 되면 커맨드 창에 처음 나온 부분이 IP 주소로 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주소처럼 192.168 이러한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 내부 IP라고 해서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회사라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IP고요. 200몇 번대로 시작되는 IP로 이 주소가 보인다면 그분들에게 그 IP 주소를 말씀드려주면 그분들이 여러분들 그 웹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쪽에 웹 프로그램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일단 이 주소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192.168.43.73 http 192.168.43.73 하셔서 뒤에 뭐 포트 번호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셔서 클릭을 해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이게 웰컴 페이지 비슷한 건데요. 그 웹 서버를 설치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91.168.43.73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웹 프로그래밍을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웹페이지를 만드셨다면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 이러한 IP 주소를 알리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IP 주소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도메인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그 도메인으로 알려주시면 되죠. 뭐 그렇게 도메인이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유지비가 몇만 원 정도 생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속이 완료되었으면 설치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설치 버전을 종료를 시키고 한번 실제 소스 버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설치 버전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아파치 통캣 실행되고 있는 부분의 서비스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종료를 시켜주셔야지 이제 다른 버전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탑이라고 해서 종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그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시작 설정 요소 자체를 금지하고 싶다라면 제어판으로 넘어가셔서 제어판에 관리 도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도구라는 부분에서 서비스 영역을 열어보시면 이곳에 여러분들 그 아파치 통캣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고요. 이 아파치 통캣을 더블 클릭해서 자동으로는 시작하지 않을 거고 수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바꿔 주시게 되면 컴퓨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도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도록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완료가 되셨으면 이번에는 소스 버전 쪽을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소스 버전도 역시 마찬가지. 소스 버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만 해제하시면 해결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압축을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압축 풀기를 선택하셔서 일단 긴 폴더명을 없애고 압축을 해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이름이 아파치 톰캣 6.0.35라고 해서 압축이 해제가 되었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 포트 번호라든지 뭐 여러가지 어드민 설정이라든지 하시고 싶다면 이때는 직접 콤프 폴더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콤프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server.xml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server.xml이라는 영역에서 하단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시면 8080이라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80이라는 포트 번호로 변경을 시키시게 되면 조금 전과 동일하게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정이 완료가 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완료가 되셨으면 저장을 하신 후에 서버를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이때는 beam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시면 startup.batch 파일이 하나 보일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서버가 기동이 되게 될 거고요. 뭐 액세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자바의 액세스를 허용해야지 얘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서버가 떠 있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가 하나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닫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스 버전을 실행시킬 때는 이게 콘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닫아버리시게 되면 더 이상 서버로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창은 그대로 유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전처럼 웹브라우저를 띄우셔서 새로운 창을 여신 후에 http:// 혹은 조금 전에 127.0.0.1도 된다고 했었죠. 0.0.1 그리고 80 포트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실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든 설치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든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고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개발을 자주 하시다 보면 설치 버전보다는 소스 버전이 상당히 개발자에게는 유리하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가장 많이 우리가 개발 시에 사용하는 톰캣이라는 웹서버였고요. 실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톰캣으로 개발된 것을 JBoss나 아니면 레진이나 아니면 웹로직, 웹스피어 이러한 곳으로 옮겨서 실와스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음 것부터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레진을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